일기예보 할 때 독도를 왜 빼놔요? 독도가 지금 몇 도다 말이야. 파도가 2m다. 이걸 알려주고 하면은 독도 그리고 제주도 가듯이 독도를 가면 돼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게 저는 생활요법이라고 봐요. 이 3단계로 저는 나누어서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게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던가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활하는? 1년에 독도에 입도하는 우리 국민들이 한 10만 명 정도 늘었어요, 이제. 이제는 점점 그렇게 되면은 생활화되고. 네, 누가 뭘 해도 그걸 우리 거니까. 그 일본이 뭘 한다고 해서 와 떠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 내실을 기하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독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무시하면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독도의 우리 정당성에 대해서 좀 국민들에게 한번 더 설명해 주시죠. 독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역사적 자료라든지 근거로 봤을 때 일본보다 우리가 유리해요. 벌써 신라 지중왕 때부터 520년인데 내년이면요 1600년대요 그게. 네. 그 1600년 전부터 우리 땅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인가요 참. 1500년 전부터 우리 땅이라고 했던 거니까. 그리고 조선시대라든지 근대 오면서부터 계속 그런 축적된 자료가 있어요. 물론 일본도 주장할 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하고 자꾸 경쟁을 해가면서 자료 모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는 거하고 국제법 측면에서도 저들이 좀 유리해요. 그건 뭐냐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소중한 가지고 있는 땅을 빼앗지는 몰라면 전쟁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 역사 교과서에 지금 독도 문제 말고도 우려할 만한 내용이 담겼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시던데 어떤 겁니까? 일본 역사 교과서 말이죠. 일본 역사 교과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새로 등장한 경향 중에 일본의 그 극우 쪽에 속하는 소위 일본의 그 민족주의라고 할까 내셔널성을 막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요새 일본이 경제적으로 침체하잖아요. 또 일본의 젊은이들이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서 일본이 자칫 잘못하면 쇠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불안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기성의 정치인들이나 문화인들 중에는 일본 애들이 자기 역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본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러려면 결국은 역사 교육을 강화하고 일본에 대한 애착, 자긍심을 실려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에서 교육 기본법이라고 하는 일본은 그 법 한번 바꾸는데 30-40년 걸려요. 우리나라는 뭐 하루아침에 바꾸기도 하지만. 그런데 일본의 헌법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교육 기본법이 있어요. 교육 기본법을 2006년에 바꿨는데 거기에 애국심을 길러야 된다고 하는 애국심을 강조하는 조항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학교 교육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에서도 일본의 전통과 문화를 향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른다. 이러다가 하다 보니까 근대에 와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했다든지 중국을 침략했다든지 하는 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그러니까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철도도 놨고 댐도 건설하고 좋은 일도 했단 말이죠. 이런 거라든지 이 동남아시아를 쳐들어간 것은 이것은 그쪽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한 전쟁이다. 아시아 해방전쟁이라는 식으로 쓰기 시작해요. 이런 쪽으로 내용들이 바뀌어가고 있다. 지금 이제 독도 문제의 생활화에 대해서 아까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이 문제를 광범위하게 생활 속으로 가져 들어온다면 어떤 또 아이디어를 좀 주시겠습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일반 국민들한테는 우선은 독도에 대한 그 기본적인 사실을 좀 알아야 될 뿐만 아니고 이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체계적으로 독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그럼 간략히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올해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70만 권 정도의 이 독도에 관한 단행본을 만들어가지고 부교재가 했습니다. 만들어졌습니까? 올해 일본의 그 역사 교과서가 일본의 국민 교과서라든지 독도 영유권을 그렇게 쓰리라는 걸 저들은 1년 전부터 예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미 대응 논리로서 초등학교용 그 부교재를 찍어가지고 배부를 하고 일반용들 있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이 독도의 진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본 외무성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10가지 그 자료가 있어요. 반박 자료가 한국 주장을 뒤엎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시 그것을 비판하면서 하는 그
책을 만들어서 일반인들한테 보급을 하고 영어로 번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작업들을 지금 했습니다. 네. 그 해외 학자들하고도 교류가 많으신데 많습니다. 국제사회의 그 판단과 관점을 좀 냉정히 보면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관하여. 그거는 국제사회에서는 솔직히 남의 영토 분쟁에 끼어들려고 안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일본하고 중국이 그저 조어도라든지 뭡니까 생각구 열도라는 섬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우리가 끼어들어가지고 득볼 게 뭐가 있어요. 괜히 두 나라 사이만 나빠지지. 그 다른 나라들은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속으로는 어느 나라 편을 들까 하는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상대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자료도 제공하고 설명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오는 거죠. 네. 그러한 논리가 이제 어느 데 가면 부딪힐 텐데 그 소위 말하는 준비 태세는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그런 사태 안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독도는 지금 우리 거거든요. 우리 걸 가지고 왜 재판을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안 간다면 못 가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갈 필요도 없는 거고. 물론 그런 거에 대합의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거기가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좀 더 좀 연구가 방어가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얘기를 또 좀 해야겠습니다. 이 동북 공정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를 지금 그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은 이 문제에 관해 어디까지 문제를 들고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그 재단 아까 설립 배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위 동북공정이라는 건 뭐냐면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중국어로 공정은 우리나라만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이 동북 지역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 5년 작 2007년까지요. 5년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 뭐냐면은 중국에서 말하는 동북 지역이라는 거는 오늘날의 그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옛날 우리식으로만 만주예요. 예. 그 땅은 옛날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우리 역사 무대가 전개됐던 곳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역사, 문화, 심지어는 현실, 오늘날의 경제 문제 이런 것까지도 변경 문제라든지 연구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의 목표 중에 하나가 그 옛날 그 땅에서 전개됐던 역사는 중국사의 일부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고조선이나 고구려나 발해나는 중국사에 편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아니다. 이게 어떻게 중국사냐라는 식으로 반발을 하고 배양 논리를 만들.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중국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 타협점이 생겼었어요. 뭐냐면 이 역사 문제는 이 국민 감정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것이 자칫 잘못 폭발하면 서로 갈등과 대립이 커져가지고